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 식별자 파트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는 대체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 또 외부 식별자가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의 일부로 쓰이면 식별 관계이고 일반 속성으로 쓰이면 비식별 관계이다 라는 설명도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을 보고 이런 본질 식별자나 인조 식별자를 읽을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I 표기법이었을 때 식별 관계면 그냥 손으로 쭉 그었었고, 바커 표기법 아니죠. I 표기법일 때 식별은 쭉 긋고 그 다음에 비식별은 점선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바커 표기법은 식별이면 이렇게 수직발을 하나 그어줬었잖아요. 이걸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질 식별자는요, 우리가 업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업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데이터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인조 식별자는 뭐였어요? 원래 업무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약간 편의성이나 그래서 우리 막 그 속성도 설계 속성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하나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사용을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업무상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떤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새롭게 생성된 어떤 인조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값 자체는 업무적인 의미는 좀 없죠.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로 테이블을 구성했을 때 어떤 예시가 있는지 좀 봐볼게요. 이 현업의 요구사항은 증명서 발급 이력은 사용자별 증명서 타입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급할 수가 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본질 식별자를 기반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증명서 발급 이력이라는 속성에 발급자 아이디, 증명서 타입 코드, 발급 일자 이렇게 속성이 본래 이제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사람이 타입 코드 그 증명서를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이 식별자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식별자는 그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태 1, 2, 3을 또 제약 증명서를 2025년 04월 21일에 뽑으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알아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중복이니까 넣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네, 여기 써져 있죠. 유일 인스턴스를 식별하고 그래서 DBMS가 자동으로 중복을 판단해서 중복은 오류 반환한다. 단점은 업무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구현 측면에서 관리가 복잡하다.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업무 변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은 어떤 A라는 사용자가 어떤 증명서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만 입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똑같은 증명서를 뭐 하루에 여러 번 그냥 무제한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요 발급일자라는 값이 어떻게 보면 주 식별자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아니 정정할게요. 자, 주 식별자 제거가 아니라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발급일자가 들어와도 중복이 안 되게 하려면 뭔가 PK가 더 추가돼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발급자 아이디 그리고 타입 코드 그다음에 발급 일자 원래는 이렇게 유일한 인스턴을 식별했는데 그냥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급 뭐랄까요? 순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1, 똑같은 사람이 2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업무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관리가 복잡하다는 거는 뭐 이거죠. 내가 유일한 데이터 하나 뽑으려면 어떤 조회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인조식별자 기반으로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발급자 ID 증명서 타입코드 발급일자를 그냥 일반 속성으로 쓰고 편의를 위해서 자, 인조식별자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중복 안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좀 편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장점은 데이터 입력이 쉽겠죠.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요 똑같은 아이디 타입 코드 발급일자가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있으면 자, 이미 오늘은 발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요 인조식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데이터로 넣어도 여기다가 T123 제약 증명서 4월 21일 거를 똑같이 넣는다고 해도 어차피 중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뭐 따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자체는 간편하지만 대신에 이 DBMS가 중복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발급 버튼을 막 연속으로 3번 막 따다닥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 똑같은 여기가 똑같은 내용으로 3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이죠. 어떤 졸업증명서 있었는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 PK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인조식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 DBMS가 주 식별자의 어떤 그 유일 인스턴스를 보장 안 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 다르게 두 개가 있었고요. 본질 식별자는 DB가 알아서 중복 여부를 알아서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중복이면 입력 못하게 해줍니다. 근데 인조 식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질 식별자는 그 식별자 자체로 업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여기 보시면은 올려볼게요. 네, 여기서 이 아이디나 뭐 타입 코드나 발급일자 자체가 이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조식별자는 단순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업무 의미는 없습니다. 자, 복합도 본질식별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복합키처럼 이제 이렇게 막 그 키 관리가 좀 여러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조식별자는 그냥 제가 하나 속성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만으로도 유일하게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간단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편의성 입장에서는 뭐 조건이 복잡하고 인덱스 관리가 용이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건이 복잡하다는 말은 요 위에 보시면 네, 여기 잠깐 볼게요. 본질 식별자는 왜 조건이 복잡하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개의 데이터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인스턴스를 뽑고 싶은데 얘는 그러려면 조건을 조회할 그 조건이 세 개나 있는 거죠. 발급자 아이디가 이거고 타입 코드가 이거고 발급일자가 이거인 것 이렇게 조건을 계속 줘야 유일한 하나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덱스 관리 용이하다. 제가 이 인덱스는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뭐 일단은 요 인조 식별자 같은 경우는 편리하지만 자 조건을 하나만 쓰면 되죠. 그냥 where 해가지고 요 발급 번호가 뭐인 것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인덱스를 낭비한다고 해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인덱스라는 개념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앞에 목차라고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와 그 키워드가 존재하는 페이지를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인덱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제 조회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한번 써드릴게요. 자, 조회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쓰는 게 인덱스고 사실상 어떤 튜닝이나 어떤 성능 관점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아주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SQL P 쪽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사람들이 쭉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씨가 몇 명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찾아보시면 자, 뭔가 이렇게 찾겠죠? 하나, 둘, 셋 하고 아, 여기 I까지 보고 3명이 있구나 라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가 문제예요? A를 찾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뒤져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름 오른차순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A씨부터 앞에 앉아 있으면 앞에서 찾다가 B가 나오는 순간 그 뒤는 안 봐도 되겠죠. 어차피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A가 없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인덱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테이블에서도 엔터티에서도 똑같이 자 만약 여기 보시면 tb 언더바 PRD라는 이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엔터티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스마트폰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 타입이. 그럼 여러분들이 딱 여기를 봤을 때 자 스마트폰 여기만 보는 게 아니겠죠. 밑에까지 다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엔터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뒤지는 테이블 풀 스캔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능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엔터티 이퀄 테이블이에요. 엔터티를 전부 뒤지는 게 아무래도 낭비가 되겠죠. 자 근데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얘가 만들고 있냐면 요 PRD 타입이라는 속성 있죠. 요 TV PRD라는 엔터티가 가지고 있는 PRD 타입 속성을 기준으로 마치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그냥 뭐랄까 인덱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그냥 입력이 돼 있던 게 오름차순 정렬되어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스마트폰을 찾고 싶을 때 바로 테이블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요 인덱스를 먼저 뒤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인 것부터 찾으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맨 처음부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좀 가다가 기억 보지 말고 시읒부터 한번 찾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들 그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목차를 보고 뒤에 실제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에 맞는 페이지 그거를 매칭하는 게 뭐 로우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터티 혹은 테이블로 가서 그 데이터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을 전부 뒤지는 게 아니라 요 인덱스 보고 바로 원하는 것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있겠죠. 이제 대신에 요 인덱스는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요 DML이라고 해서 데이터 입력, 삭제, 수정 성능이 확 좀 떨어집니다. 자, 데이터 입력, 삭제, 수정 이거를 이제 DML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똑같아요. 왜냐면 자 테이블에 내가 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인덱스에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덱스에다가 그냥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오름차순 정렬을 파악해 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회 성능은 확실히 늘지만 이 DML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 본질 식별자에서 왜 인덱스 관리가 쉽고 왜 인조 식별자는 인덱스를 낭비한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식별자, 자 PK를 만들게 되면요, 식별자를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식별자로 구성된 인덱스를 만들어줘요. 자, 다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본질 식별자 기반으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요 세 개의 조합을, 자, 이 세 개를 조합으로 하는 PK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자동 생성.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증명서 발급 이력에 뭐 데이터가 한 10억 건 있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원하는 발급자 아이디에 원하는 제약 증명서에 어떤 원하는 발급 일자를 빠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요 PK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거 안 쓰면 10억 건 다 봐야 돼요. 다 뒤져야 돼요. 자, 근데 이 인조식별자 같은 경우는, 자, 잠깐 내려볼까요? 여기죠. 인조식별자로 만든 애는 얘를 기준으로 PK 인덱스가 생성은 돼요. 생성은 되는데 얘를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업무 자체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요 발급자 아이디 증명서 타입 코드 발급 일자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추가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요 PK 인덱스는 이제 쓸모 없는 거죠. 네, 그 내용이 한번 좀 지워드릴게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인덱스를 낭비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싶으면 뭐 인덱스를 추가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네, 조금 설명이 길어졌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그럼 이 데이터 모델에서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뭐 우리가 이미 수업하면서 좀 들었지만 이전 강의에서 나왔지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대체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보통 이거는 이제 새로운 엔터티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정규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원래는 회원 안에 연락처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정규화를 하다 보니까 회원과 연락처가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 회원 연락처의 PK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제가 본질 식별자를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회원에는 회원 아이디가 PK였고요. 그럼 회원 연락처에 대해서는 내가 얘를 본질 식별자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컬럼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식별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회원 아이디, 빌려온 회원 아이디를 또 PK로 쓰고 또 추가적으로 구운 코드라는 걸 활용을 해서 어떤 회원이 어떤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인조식별자 기반으로 설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조식별자라는 거는 내가 이 회원 연락처의 PK를 뭐로 설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단순히 증가하는 값으로 관리하겠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연락처 순번이라는 애를 PK로 하나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회원이 빌려주는 요 회원 아이디는 그냥 일반 속성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비식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 데이터 모델도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요거 I 표기법이죠. 그리고 얘가 실선으로 이어져 있죠.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도 이거 둘이 식별 관계다. 그러면 회원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이 회원 연락처에 주 식별자 일부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면은 I 표기법이면서 점선이니까 이제 비식별 관계이고, 그러면 회원 아이디가 여기 일반 속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PK는 다른 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질 식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본래 존재하던 속성, 그래서 이제 본질이란 말이죠. 맞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식별자에 대한 중복 여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쵸? 왜냐면 이제 이 본질 식별자라는 거는 이 고려를 안 하면은 이제 그 중복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DB가 오류를 내거든요.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복합키, 그러니까 복합 식별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아 키가 너무 많다, 난 좀 단순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인조 식별자를 만드시는 거고요. 자, 업무적으로 의미 있는 속성이다. 네, 맞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조 식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적절한 것은, 자, 식별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죠. 왜냐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때 1, 2, 3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다른 그 속성에다 빌려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또 얘를 올라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 자, 업무 변경 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사실 이건 쉬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위로 좀 올라갈게요. 제가 그 본질 식별자를 설명을 했을 때, 잠깐 올라갈게요. 네. 자, 본질 식별자는 업무 변경에 이제 유연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유일하게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우리 그냥 하루에 그냥 똑같은 거 여러 번 발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변경이 왔을 때 이 PK도 바꿔야 되고, 그럼 PK를 바꾸면 설계를 진짜 좀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인조 식별자처럼 이렇게 그냥 발급 번호로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자, 우리 그냥 발급 일자 여러 번 받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뭐 따로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설계를 그냥 네 하고 7로 똑같은 거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식별자 자체가 업무적으로는 의미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중복 입력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인조 식별자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체크하는 로직을 좀 짜야 됩니다. 자, 인덱스를 최소화해서 성능 개선한다? 반대죠. 인덱스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3번. 본질 식별자를 사용했을 때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항상 단일 속성으로 구성된다? 아니죠.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로직이 사실 필요 없죠. 왜냐면 DBMS가 자동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조 식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하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질 식별자 같은 경우는 DB가 알아서 이 무결성 확보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식별자 자체가 데이터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관계형 모델에서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4번. 본질 식별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업무와 무관한 속성 아니죠. 업무와 의미 있는 속성이에요. 자, 인조 식별자보다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개발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하고 싶어서 개발 용이성을 위해서 인조 식별자를 쓰는 거예요. 자, 단일 속성으로 구성되며 업무 의미는 없다. 다 틀린 말이죠.
복합키 형태로도 구성될 수 있으며 중복 입력을 DB 자체에서 무결성을 체크해준다. 자,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5번. 인조 식별자를 사용하는 이유로 보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단일 속성으로 식별자가 구성되므로 복합 속성보다 관리가 쉽다. 뭐 이것도 사실 무조건 단일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인조 식별자는 일반적으로 단일 식별자긴 해요. 그래서 관리는 쉽습니다. 자식 엔터티가 독립적으로 인스턴스를 가지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우리가 그 비식별 관계일 때 부모에게 빌려온 이 그냥 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pk 값. 자, 이 값을 그냥 자식이 일반 속성으로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이 pk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의 중복 여부를 DB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안 되죠. 자, 3번이 답이고, 얘는 이제 본질 식별자가 가능한 겁니다. 4번, 유일한 인스턴스를 조회할 경우 조회 조건이 복합 속성보다 단순하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본질 속성이 속성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유일하게 조합을 하고, 인조 식별자는 그냥 A만 가지고 조합이 된다 해볼게요. 그냥 D라고 할까요? D만 가지고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을 줄 때 우리가 유일한 인스턴스를 뽑으려면 얘는 A, B, C를 다 조건을 걸어야겠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인 거. 인조 식별자는 D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다음 중 인조 식별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단위 속성이며 관리가 간편하다. 맞고요. 사용자가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얘는 정말 단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이 어렵겠죠. 자동 증가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DDL 파트에서 시퀀스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동 증가 방식. 그리고 데이터가 중복 입력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무결성 로직. 그러니까 이 무결성 로직이라는 게 미리 한번 조회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 B, C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이미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보고, 있으면은 못 넣게 해야지, 없으면 넣게 해야지, 이런 중간 로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9번, 7번. 아래 테이블 간의 관계를 보고 옳은 설명을 나열한 것은? 단 연락처 아이디는 숫자 1부터 자동 증가하는 증가값이다. 자, 회원 아이디가 있고요. 회원 연락처에는 회원 아이디가 외래키로 있으면서 일반 속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비식별 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연락처 아이디가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숫자 1부터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이다. 즉 업무적으로 의미 있는 값은 아니다. 인조 식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인조 식별자 기반의 설계에다 맞죠. 두 엔터티는 비식별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맞죠. 자, 회원 아이디는 외래키로만 사용되며 주식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반 속성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연락처 번호는 본질 식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속성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본질 식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합키 형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조 식별자보다 검색 성능이 항상 우수하다. 자, 이건 이제 여기 항상 우수하다가 조금 이제 잘못된 말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질 식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속성으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복합키나 뭐 조인 조건에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얘는 약간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조인 조건을 공부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뭐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인조 식별자도
어쨌든 pk 인덱스가 만들어지긴 하잖아요. 뭐 그냥 이게 의미 없는 숫자 값이긴 해도. 근데 뭐 얘를 가지고 조회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요 그냥 pk 값을 가지고 조회를 하면 당연히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복합 식별자가 검색 성능이 항상 우수하다, 이건 이제 틀린 말이 되고요. 데이터 무결성을 스키마 구조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PK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이 있으면 안 되는 이 무결성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키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증명서 발급 이력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딱 봐도 어떤 사람이 어떤 증명서를 뭐 언제 발급받는구나를 대충 눈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식별관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식 엔터티는 부모 엔터티와 무관하게 독립적, 자, 비식별이죠. 외래키는 일반 속성으로 사용된다, 비식별이죠.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는 부모 식별자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것도 이제 비식별이죠.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에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가 포함이 된다. 자, 이게 식별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챕터 2를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파트 2의 SQL 기본 및 활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